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비를 거주하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10번째 시간으로 감옥생활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생활. 감옥. 거기 가봤어? 7번 방 구치소 체험기. 로열색이 출입문 앞인 이유는 구치소에 입감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마음씨 좋은 교도관도 있어. 감방의 로열석은 출입문 앞 배식구 있고 통풍 잘 돼. 입감 신고식 직후 마시는 커피맛 달콤하면서 향긋했다. 지난 1977년 문을 연 성동구치소 전경. 이름을 밝히지 않은 50대 필차는 최근 전세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횡령죄로 법정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지냈다. 필자는 자신이 겪은 구치소 풍경을 러프 형식으로 담아 월간조선에 보내왔다. 필자의 주관이 독자에게 다소 왜곡되게 비칠 수 있으나 경험과 사실에 근거해 썼다고 필자는 말했다. 그의 체험기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참고로 형무소 이감 전 구금 중 상태도 모두 수용자로 통일했다. 한국의 재판장들은 선고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좀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부사다.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그러나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안다. 재판장들은 그러나 대신 단이라는 말을 애용한다. 단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붙일 때 그 말머리에 사용하는 접속부사로 그러나와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다. 제주은행에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선고를 기다리던 나에게 이 단이란 말은 지옥행의 시작이었다. 불구속의 반대말은 구속이다. 불구속 상태인 나에게 재판장이 선고 시 단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를 구속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내 예상은 적중했다. 단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교도관 한 명이 내 뒤에 다가와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집어넣어 팔짱을 끼더니 나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또 한 명의 교도관은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내 등 뒤에 따라붙었다. 대의가 갓 시작되던 2011년 어느 금요일 오전에 나는 이렇게 법정 구속되었다. 나는 교도관 2명의 감시 속에 법정 옆에 있는 방으로 끌려갔다. 사람을 가두기 위해 쇠창살로 만들어 놓은 작은 감옥이 그곳에 있었다. 법정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수십 명의 교도관이 수갑과 포송재를 들고 저승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방에서 수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한 교도관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양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교도관의 행동은 거칠었다. 내가 머뭇거리며 잠깐 시선을 딴 데로 돌리자 내 왼손을 억세게 붙잡고는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수갑의 촉감이 나를 섬뜩하게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어깨를 약간 비틀며 손을 움직이자 수갑이 발목 안쪽으로 조여들어왔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손을 움직이면 조여드는 구조다. 팔목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맑아졌다. 주변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갑이 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을 깍지 끼는 수밖에 없었다. 여자 수용자와 휴대폰 5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당하는 인신구속이었다. 내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아주 답답하게 했다. 나는 법정에서 구속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혼자 법정에 나왔다. 나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였는데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사건 변호사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고 때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그게 변호사 세계의 관행인 모양이다. 나는 고립돼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세계에 갇혔다. 아랫배 한가운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더니 그 열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나를 법정 구속시킨 재판장에 대한 분노였다. 재판장의 이름 삭자가 욕설과 함께 터져나올 듯 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감옥에 갈 만큼의 큰 죄가 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노로 인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벗어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속으로 분을 삼키고 있는데 한 여자가 여성 교도관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섰다. 이날의 두 번째 법정 구속자였다. 검은색의 짧은 치마에 하얀 브라우스, 옅은 보라색 계통의 재킷을 걸친 미모의 여자였다. 스카트 밑의 두 다리는 쭉 곧았고 상아빛으로 탱글탱글했다. 나이는 많아보았자 30대 중반인데 갸름한 계란형의 얼굴에 피부는 뽀얀 우윳빛이었다. 그 여자는 시선의 벽을 고정시킨 채 담담하게 앉아있었다. 나처럼 불안한 기색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 옆에 나란히 앉은 여성 교도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가족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관들에게는 이미 손을 써놓았으니 감옥 생활이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면 곧 나갈 겁니다. 그 여자는 소지품이 없는 걸 보니 구속을 각오한 것 같았다. 여성 교도관은 그녀를 위해 물을 가져다주고 화장실로도 안내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여자는 한참 후에 나왔다. 그동안 여성 교도관이 화장실 앞을 지켰다. 화장실을 나온 여자의 눈 주변이 약간 충혈되어 있고 양손엔 물기가 가득했다. 화장실 안에서 실컷 울고 나온 무표정이었다. 처음엔 몰랐으나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나처럼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소지품을 보관하는 흰 비닐봉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여성 교도관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볼 때 뭔지 몰라도 배경이 든든한 것 같았다. 얼마 뒤 총 8명의 수용자가 탄 호송버스에는 수용자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의 교도관이 탑승했다. 호송버스는 유리창에 창살이 더 씌워 번호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버스 안에서도 창밖을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호송버스 안에서 흘낏 쳐다보니 혼자 앉은 여자 수용자는 양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초범이어서 몰랐지만 동료 수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치소에 입감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마음씨 좋은 교도관도 있다고 했다. 성동구치소에서의 첫날, 성동구치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 있다. 문을 연 1977년 당시에는 주변이 외진 뽕밭이었으나 개발이 진행된 지금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절비한 주택가 한가운데다 감옥에서 아파트 베란다와 응접실을 볼 수 있고 아파트에서는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마치 야구 경기 구경하듯 관람할 수 있다. 호송버스가 성동구치소 입구를 통과하자 육중한 젊은이 광하는 굉음을 내며 다쳤다. 동굴 같은 구치소 내부의 통문을 따라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철창도 통과했다. 이날 나와 같이 성동구치소에 입감된 입소자는 모두 12명이었다. 북부지방법원 출신이 8명, 동부지방법원이 3명, 성남지원이 1명이었다. 교도관은 우리를 교회당처럼 생긴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어깨에 무궁화 하나를 단 교도관이 우리 앞에 섰다. 지금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지시할 테니 지시에 따르세요. 먼저 하얀 봉지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돈만 끄집어낸 뒤 봉지에 다시 묶으세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 한 명씩 앞으로 나오세요. 교도행정은 만일의 경우를 응해 발생할 책임 추궁에 대비해 모든 게 서류로 작성된다. 수용자들의 숫자를 세고 또 세고 이를 서류로 정리하는 게 구치소의 일과다. 도망갈 곳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이 처리되므로 사회에서처럼 빨리빨리 하며 서두르지 않는 곳이 감옥이다. 교도관은 격립장부처럼 생긴 공책에 내 이름과 금액을 적은 뒤 그 장부를 내게 보여주고는 맞으면 돈 확인이 끝나자 구치소 의료진이 나와 아픈 곳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다. 고혈압 환자는 정석에서 혈압을 체크했다. 의료진이 수용자에게 사회에서 가지고 온 약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 수용자가 여러 개의 약봉지를 꺼내놓았다. 알고 보니 그 수용자는 히로뽕 중독 환자였다. 히로뽕을 끊은 후 나타나는 검단 증상 때문에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돈 확인과 건강 체크가 끝나자 교도관은 수용자 번호가 새겨진 명찰을 나누어 주었다. 내 수용자 번호는 339번이었다. 기억하기 좋은 숫자였다.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은 없어졌다. 인간
누구누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용자 번호 339번이 대신했다. 지금부터 나에 대한 모든 호칭은 339번이다. 학문 검색. 나는 법정 구속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 위 검은색 여름 양복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갔다. 얇은 검은색 여름 양복에 시퍼런 곰팡이가 피는 것이 눈에 선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가 무슨 연치로 좀약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시키는 대로 양복을 잘 개어서 더블백 속에 넣었다. 교도관은 더블백 겉은 붉은색 색연필로 내 수용자 번호를 적고는 자물쇠를 채웠다. 팬티와 러닝 셔츠만 걸친 채 대기하고 있던 나는 339번을 부르는 소리에 뻥으로 들어갔다. 방은 널찍하고 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